요즘 제 채널이나 DM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드름 피부인데 뷰티 디바이스 뭐 써야 되냐, 여드름 피부가 써도 괜찮냐 하는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그동안 제 돈 주고 사서 직접 써본 홈케어 기기들도 있고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기들도 있는데 솔직하게 진짜 싹 다 리뷰해볼게요. 첫 번째 그룹은 색소예요. 이미 여드름이 아물고 난 자리에 붉은기랑 거뭇거뭇한 자국들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건데 여기에는 라피타 멜랑크린을 가져왔어요. 요거는 요렇게 그냥 켜서 이렇게 요런 흉터 자국이나 색소 침착 부위에 착착 싸주시면 되는 건데 이게 기기 중에 유일하게 이게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8개는 홈케어 미용 기기인데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진짜 피부과에서 그 우리 토닝이라고 해서 RPL 레이저 원리를 가정용으로 구현한 거라고 해요. 이 브랜드를 알게 된 게 여기가 제모기기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 알게 됐다가 이제 여드름 흔적에도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했던 건데 일단 여드름 자국이나 기미에 좋은 이유가 멜라닌이랑 헤모글로빈이랑 콕 집어서 타겟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 딱 밀착이 되면 바로 샷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피부 장벽도 워낙 예민하고 좀 개복치인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극되는 거는 없었고 일단 좋은 게 카트리지가 영구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써도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AS가 일단 길어서 좋았고 제가 직접 써보니까 겨드랑이, 팔꿈치 그리고 막 이런 흉터, 색소 침착 이런 데는 다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랑 나이아신아마이드 함량 조금 높은 거를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써줬더니 톤이 진짜 맑아지는 거예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몇 주, 몇 달은 꾸준히 빌드업을 해야지 그게 보인다. 사실 피부과에 가서 RPL 관리를 받아도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가격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는 평생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써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격은 한 30만 원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드름 지나고 난 자리에 기미 그리고 색소 침착인 부위에 쓰면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백 기능이 있는 그 색소 침착이 좋은 기기는 딱 하나 정도는 구비해놓고 주에 2, 3회 정도 쓰면은 굳이 가지 않아도 평소에 데일리로 관리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성 피부들의 숙명인 피지랑 모공을 관리해주는 기기들인데 메르니 갈바닉 기기예요. 한 18만 원대에 구매했는데 예전에 제가 진짜 자주 보는 뷰티 유튜버 언니가 인생템이라고 추천을 해서 썼었던 건데 그때는 이게 다 은색깔이었어요. 몇 년 전에 사서 썼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다시 이걸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잘 안 썼으니까 어디에 뭔가 처박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초음파랑 갈바닉이 둘 다 나오는 기기인데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이 클렌징 모드를 쓰면 좋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부 각질이 자석이랑 자석이 서로 멀어지게 하는 원리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해준다라고 되게 바이럴이 많이 됐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굳이 18만 원 주고 이거를 다시 살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솔직히 잘 못 보겠었어요. 그래서 얘는 비추인 제품이고 그 다음이 이제 쿼드세라 V1이에요. 이거는 4중 주파수로 쓰는 초음파 기기인데 클렌징, 진적, 탄력, 뭐 재생 이런 것까지 단계가 4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쓰면서 뭐 다른 거 다 제치고 가장 아쉬웠던 거는 쓰면은 이 헤드 부분에서 열감이랑 온열감이 꽤 느껴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처럼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여드름도 잘 올라오는 피부에는 솔직히 열감 자체가 굉장히 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발열감이 쓸 때마다 이거 괜찮은 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벽도 워낙 예민하니까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썼더니 다음날에 뭔가 그 피부들이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또 50만 원대인데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감에 예민하신 분들은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메이홉인데요. 이거는 무려 5만 원대예요. 진짜 디바이스 치고는 굉장히 싸죠. 의외로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은 약간 쿨링이 들어가고 이거는 온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클렌징, 흡수, 리프팅, 스페셜, 쿨링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있는데 화장품을 흡수시키는 모드는 약간 리프팅이 미세전류 모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짭짜릿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조금 저한테 자극적이었고, 제가 이 제품을 그래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빨간색으로 되는 이 온열 모드를 솔직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온열 모드도 있고 쿨링 모드도 있거든요. 일단 이 온열 모드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얼굴 부어있을 때 이런 눈썹 뼈라든지 이 턱관절 부분을 이 온열로 돌려주면 은근히 따뜻하면서 잘 풀리는 느낌이 있고, 특히 이 쿨링 모드는 굉장히 조금 차갑게 갑자기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 추천드렸던 그런 앰플이라든지 팩 같은 거, 그리고 알로에 젤 올려주고 그 위에 올려주면은 되게 시원해요. 약간 냉동실에서 꺼낸 그 쿨러만큼은 자극적이지도 않은데 적절한 온도로 쿨링이 되니까 제가 이거를 진정하면서 같이 써주는데 꽤 괜찮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대기도 한데 5년이라 냉각이 같이 되니까 저는 얘를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기대를 전혀 안 한 제품인데 의외로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었어요. 세 번째 그룹은 LDM 라인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부터는 가격대가 그래도 조금 있는 제품들도 나와요. 얘는 오큐라 티타늄 셀 80만 원대예요. 일단 피부과에서 1회에 거의 수십만 원씩 하는 물방울 이펙트, 그 LDM 시술의 원리를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피부과에서 받는 이 LDM 기기가 좋은 이유는 여기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 주파수 있죠. 이 주파수가 굉장히 출력도 좋고 다양하게 써줄 수 있어서 넘사인 건데, 가정용인데도 불구하고 주파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 점에서 피부과 기기랑 약간 비슷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비자가 이 주파수를 자세히 알고 효과를 느끼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이 주파수가 뭐가 다르냐면, 이 주파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피부 깊숙이 더 케어할 수 있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낮을수록 더 깊숙이 들어가고 높을수록 약간 표피층이 있는데, 다양하게 들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잘 주파수를 이용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름이 올케어잖아요. 제가 요 모드를 올케어로 자주 써봤을 때 느껴지는 딱 하나는, 실제로 입 주변에 그 치약만 조금만 센 걸 써도 피부 장벽이 막 벗겨지고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해져요. 근데 평소 바르는 앰플들을 바르고 이 제품을 그냥 돌려만 줬는데 그 부분이 며칠 뒤에 싹 나왔어요. 저희 집에 솔직히 1000만 원짜리 막 LDM 기계나 뭐 샵 운영할 때 썼던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랑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온열감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인지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아?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해요. 웅 소리도 아주 작게 되고. 주기적으로 LDM 받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평소 쓰시는 앰플들이나 여기서 전용적으로 나온 젤로 쓰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앰플이나 팩을 올리고 요거를 진짜 꾸준히 써준다는 가정하에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충전을 귀찮아하는 저한테는 딱이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게 주파수가 이 올케어 모드는 19Hz까지 들어오잖아요. 19Hz가 이제 표피층에 있는 건데, 저처럼 자극이나 이런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초반에 트러블이 더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LDM이니까 좋겠네 해서 막 매일 썼다가 오히려 약간 이 주파수들이 자극이 되면서 조금 뒤집어진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빈도를 주 2회에서 뭐 3회 이렇게 좀 낮췄더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피부과에서 LDM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 진정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사두면은 뭐 매일매일, 그러니까 조금 자주 써주면은 굉장히 돈값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디큐브 에어샷. 이게 에어샷이 전기 자극으로 피부에 일시적인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뚫으면서 화장품 흡수율을 높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닿으면은 굉장히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모공을 없애준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AGR 제품을 이렇게 요거랑 하나 더 추가해서 총 4종을 다 구매를 했었는데, 써보시면 알겠지만 자극이 너무 돼요. 일단 코랑 이런 볼 솜털 같은 데 쓰면은 오징어 타는 냄새도 나고요. 저 같은 예민 피부는 코에 뾰루지 폭탄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극이 세니까 쓰기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솔직히 조금 비추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스터 힐러. 얘랑 이제 합쳐져서 요즘에 자주 나오는데, 얘도 오큐라 같은 애들은 LDM 기계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거고 얘는 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초 공사에 좋은 제품들,
이고 얘는 화장품 흡수율을 조금 높여주는 느낌. 그래서 피부에 화장품을 막 잘 들어가게끔 일부러 막 전기를 이용해서 문을 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은 이 제품수를 흡수시킬 때 실제로 약간의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쓰는 화장품을 특히 뭐 EGF라든지 고농축 앰플처럼 뭐 분자 구조가 커가지고 흡수가 까다로운 제품들과 매치했을 때는 시너지가 좋아요. 솔직히 손으로 바를 때보다는 이런 거를 같이 썼을 때 바르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좋은데 굳이 이 하나의 그 화장품 흡수율을 위해서 20만 원을 태운다는 솔직히 조금 저는 비추고 오히려 조금 더 돈을 보태서 근본적으로 케어해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 피부 안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애들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탄력이랑 윤곽 케어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피부에 막 붉고 만지면 아픈 염증이나 이런 여드름이 마구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이런 그룹의 기기들은 잠깐 빼두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 조금 발생되기 때문에 염증을 좀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가라앉은 뒤에 쓰시는 게 좋고요. 이런 윤곽 제품들은 솔직히 여자라면 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보자면 이거는 이제 메디큐브 더마 EMS 샷 전류를 이용한 거죠. 실제로 그 전용 젤을 바르고 이걸 밀면 굉장히 막 얼굴이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전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근데 저는 얘를 처음에 턱 쪽에 썼다가 진짜 솔직히 이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턱 근육을 찌릿찌릿하게 막 움직여주고 근육 자체를 굉장히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리긴 해요. 그 붓기라든지 이런 게. 근데 솔직히 이 기기들로 얼굴 라인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거는 너무 과대 광고인 것 같고 다만 아침에 얼굴 진짜 많이 부었을 때 붓기 빼는 용도로 떨미나 이런 승모근 쪽에 뭉친 것들 풀어주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얘랑 같이 나오는 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젤이 솔직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젤을 써봤는데 다른 젤은 또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잘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용 젤을 써주는 게 좋은데 일단 그 젤이 너무 비싸서 다시 구매를 제가 안 하고 있었고 일단 조금 본체가 헤드가 굉장히 무거워서 쓰기가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자주 쓰는 제품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셀비전 세라족 아마 이 중에서 제일 비쌀 건데 이거는 기능이 진짜 많아요. 뭐 하이프에 고주파, EMS, 갈바닉 뭐 이런 거 진짜 좋은 건 거의 다 들어간 올인원 제품이고 카트리지 교체도 없어요. 그래서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모드나 울세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따뜻함이랑 따가움이 약간씩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 게 아무리 좋은 하이프나 고주파 기기라도 피부과 장비만큼 뭐 온도를 정밀하게 케어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특히나 저희가 의사가 아닌데 그래서 자칫 열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부담을 줄 수도 있을까봐 저도 조심스럽게 썼고 좋은 점은 이렇게 한 샷을 쏠 때마다 얼마큼 썼는지 디바이스로 잘 나와 있다는 점. 이 많은 제품들 중에 가장 직관적이고 보기가 쉬웠어요. 얘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나서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목적으로 쓰는 걸 추천을 해요. 만약 시술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이렇게 비싼 기기부터 덜컥 산다? 그거는 솔직히 저는 정말 비추고 그 돈으로 먼저 병원 시술을 받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목적 심부불 정리나 이런 이중턱을 평소에 유지하고 조금 더 갸름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볼살이 많아가지고 이중턱이랑 심부불을 굉장히 조금 고민이었는데 피부과에서 관리 받고 나서 주 1, 2회 정도를 계속 쏴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유지 기간이라든지 약간의 미세한 탄력이 생기는 게 실제로 느껴지고 모드 중에 EMS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를 엄청 많이 갈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턱이 아픈데 그 턱이 아픈 부분을 풀어주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이프랑 EMS랑 이런 게 다 합쳐져 있으니까 조금 돈값 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근데 얘를 덜컥 피부과 진료 대신 대용을 한다? 그거는 솔직히 저는 비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드름 흔적이 걱정이면 이제 라피타는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정말 꾸준히 써볼 거고, 특히 겨드랑이나 팔꿈치 착색에 굉장히 계속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얘는 일단 쿨링이랑 그 온열 모드로는 5만 원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자주 쓰는 제품이고, 이 오큐라는 LDM 그리고 이 세라쥬는 굉장히 좀 고가 하이엔드 라인이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 받고 나서 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디바이스는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심하고 뭐 고민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피부과 진료를 먼저 받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면 집에서 관리해주는 게 좋지, 모든 거를 얘네로 케어하기에는 그러면은 피부과 장비들이 왜 1억이 넘고 2억이 넘는 그런 값을 하겠어요. 그래서 걔네들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유지용 그리고 조금의 더 개선, 내가 화장품만 손으로 바를 때보다의 좀 더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무조건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무조건 하나를 쓰면은 그냥 그걸 꾸준하게 쓰면은 손으로 바를 때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디바이스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남겨주시면은 그것 제가 또 사봐서 써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 심하신 분들은 EMS 같은 것들은 안 쓰시면 좋고, 오히려 이 LDM이나 쿨링 쪽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접촉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기 자체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